네, 할게요. 지금부터 수업 설계 역량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수업 조건과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배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료의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현상이라는 핵심 개념을 추출하였고, 성취 기준을 통해서 이슬, 안개, 구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과 이것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학습으로서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에게 단순히 지필평가 등의 결과 위주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보고서를 통해 학습 과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슬과 안개 실험을 할 때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관찰 보고서를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보고서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평가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관찰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학습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함으로써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생활 맥락을 적용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이슬, 안개, 구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생활 맥락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 관찰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은 지식이 삶 속의 맥락에 적용되는 경험을 하며 삶과 삶을 연계하는 학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하이러닝을 통해 보충학습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이러닝을 통해 4가지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 옳은 답을 하였는지 AI 리포트를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이후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내고 보충학습지를 통하여 이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다시 학습으로 완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학습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계획을 통해서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해나가며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6학년 새싹반 친구들 27명 모두 우리 시험을 맞춰주었네요. 그럼 우리 활동 세 번째 배움의 새싹을 튀어보겠습니다. 쑥쑥! 활동 3. 이슬, 안개, 구름 정리하기. 이번 활동에서는 활동 1과 활동 2에서 했던 이슬과 안개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활동 1과 활동 2에서 했던 이슬과 안개 실험 결과를 모두모님과 이야기하며 정리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 결과를 패들렛에 올려봅니다. 활동 모두 이해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활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모두 활동 마무리하였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패들렛을 통해서 활동 결과 정리한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삑! 우리 활동 1에서는 어떤 점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둠 있을까요? 1모둠. 1모둠이 좋은 관찰을 해주었네요. 자료 1을 보았을 때 얼린 음료수의 캔에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해주었어요. 혹시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둠 있나요? 4모둠. 4모둠이 얼린 캔 바깥쪽에 물방울이 맺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활동 2에서는 어떤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3모둠. 3모둠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집기병 안쪽이 뿌옇게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자료 2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생각을 넓힐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집기병 안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수증기라고 서연이가 생각해 주었다고 하네요. 혹시 수증기라고 생각하는 다른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한 7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그러면 혹시 또 다른 의견 있나요? 미나. 미나는 이 뿌옇게 변한 모습이 향연기라고 생각을 해 주었군요. 혹시 미나의 의견에 동의하는 학생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 8명의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증기와 향연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수증기나 향연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게 수증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민서. 맞아요. 민서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수증기는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뿌옇게 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 수증기는 아니겠죠? 우리 과학 박사 민서가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향연기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은이. 다은이가 좋은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향연기는 우리 실험 과정 속에서 처음에만 넣었다 빼주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였겠지만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연기도 이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뿌옇게 보이는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승유.
승유는 물방울이라고 말을 해주었네요. 선생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물방울이 작게 떠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뿌옇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그럼 이 뿌연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였나요? 모든 친구들이 공감의 새싹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니 모두 이해를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탐구 결과에 대해서 이슬과 안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과 안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창환이. 창환이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수증기가 차가워지면서 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이슬과 안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희연이가 묵중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그때 이슬은 물체의 표면에 맺히는 것이고 안개는 뿌옇게 떠다니는 것으로 또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네요. 우리 창원이의 의견에 연결해서 답변을 해준 희연이였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혹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재민이. 재민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슬과 안개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혹시 그럼 이 원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은결이었죠. 그런데 저 뒤에서 재아가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어떤 질문이 있나요? 은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 재아를 위해서 예전에 배웠던 은결의 개념에 대해 다시 설명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세진이. 세진이가 은결의 개념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은결은 수증기가 차가워져서 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때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히 짚어주었네요. 세진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은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름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구름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슬과 안개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물방울이 차가워지면 구름이 생긴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슬, 안개,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 자료 3을 통해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료 3에 적어주세요. 두 번째, 패들렛에 올려서 함께 공유하며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활동 모두 이해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활동 시간은 5분 주겠습니다. 활동 시작해 봅시다.
자,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모두 활동 마무리하였나요? 그럼 이번 이슬과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패들렛을 함께 볼까요? 삐.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둠 있나요? 윤모둠. 공통점은 음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수증기가 차가워질 때 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공통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잘 찾아주었어요. 그러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모둠이 있을까요? 1모둠. 1모둠은 이슬은 물체의 표면에서 볼 수 있고, 또 안개는 지표면 근처에서, 구름은 하늘 높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해주었어요. 혹시 1모둠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해줄 수 있는 모둠도 있을까요? 5모둠. 5모둠이 이슬, 안개, 구름은 생성되는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서 말해주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정리에서는 선생님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시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을 살펴보면서 이슬, 안개, 구름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사를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등산을 하러 갔더니 눈앞이 뿌해서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어떤 것일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안개죠. 왜 그렇게 생각하였나요? 지하? 맞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안개가 생성돼 뿌옇게 보이는 것이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네? 그 다음에 등굣길에 놀이터 앞 나무의 나뭇잎에 작은 물방울이 고여 있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셋, 둘, 하나. 맞습니다. 이슬이겠죠. 그럼 왜 이슬이라고 생각하였나요? 연우. 맞습니다. 물체의 표면에 이슬이 맺혔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이슬과 안개에 대해서 응용을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하이러닝 평가 문제 4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하이러닝에 접속해주세요. 선생님이 패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풀이한 결과를 확인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제를 잘 풀었네요. 선생님이 하이러닝을 통해서 보충학습지를 각자의 수준에 맞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집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을 잘 끝내준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물이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가는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업 마무리해 볼까요? 차렷! 인사!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